챕터 3의 두 번째 부분, 파일을 읽고 쓰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캔F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죠. 키보드로. 그런데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고 파일로 자료를 읽어서 처리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 파일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키보드로 천개를 칠 수 없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에서 자료를 읽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데이터 파일, 숫자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읽을 겁니다. 요걸 아시면 다음에 다른 것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읽으려면 파일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파일, 나중에 말씀드리게 될 별을 붙인 SF, 파일 포인터가 됩니다. 자, 요게 하나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와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세트로 타입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파일을 쓸 때는 파일, 별,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됐나요? 다음에 포인트 할 때 더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fopen이라는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fopen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 지금 실행하고 있는 위치에 데이터 파일이 있으면은 그냥 sensor.dat 파일을 읽겠다는 걸로 오픈을 하셔서 여기에 어사인을 시키면 sf라는 변수는 sensor1.dat 파일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read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R은 read, R read. sf를 통해서 이제 scanf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면은 소스 파일이 있는 위치에 같은 데이터 파일을 놓아 두어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커맨드로 exe를 만들어서 할 때는 그 exe하고 같은 위치에 이 파일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위치에 있는 파일을 쓰시고 싶으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경로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풀 패스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런데 간단히 테스트하는 용도로는 같은 위치에 쉽게 존재시킬 수 있겠죠. 카피 페이스트해서 그 소스 위치나 exe 파일이 있는 위치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달이 됐나요? 자, 그러면은 scanf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canf. scanf를 타이프인 키보드로 받지 않고 파일로부터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 있었다면은 여기에 파일 포인터 변수 sf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요 변수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숫자, 눈 크게 뜨시면 이게 공백, 숫자 공백, 숫자 공백, 숫자 공백, 숫자. 그렇기 때문에 숫자, 여기 공백이 있는 겁니다. 공백, 숫자. 그리고 이것들이 더블 형태로 받겠다는 겁니다. long float, 긴 형태의 실수형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long float, 긴 형태의 실수형으로 t하고 모션을 읽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t하고 모션의 값이 처음에는 4.4가 실행이 되고 줄이 끝날 때까지 만약에 반복이 되면 요거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계속 한 줄씩 더 읽어 나가면은 두 번째 줄이 읽힐 거고 세 번째 줄이 읽히고 줄이 있는 동안 구문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끝나게 될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읽는지 설명은 기본 구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전달이 되나요? 그 다음에 읽는 거는 했고 라이트 하는 거. 우리 라이트 할 때 지금 보여줄 때 뭘 썼죠? printf에서 화면으로 출력했습니다. 그거를 파일로 출력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식으로 파일 포인터를 넣고 같은 디렉토리에 있다면은 이게 생성할 파일의 이름입니다. 생성할 파일의 이름. 자, W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write를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 생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새로 생성시키겠다는 걸로 이 BF는 여기에서 파일 별 빼고 나머지 이름이 여기에 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전달이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에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디렉토리 폴더에 있으면은 전체 경로를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printf처럼 write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bf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말씀드린 대로 bf를 fopen으로 열었죠. 파일 이름 w. 그 다음에 bf에게 다음을 쓰시오라는 얘기입니다. bf 파일에 다음을 쓰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역/n 이거는 뭐죠? 말씀드린 거 줄 띄우기 그 다음에 t 콜론 요거는 플로트 형태죠. 플로트 타임을 플로트 형태로 적고 공백 h 콜론 그 다음에 하이트를 플로트 형태로 한 줄 적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히게 될 겁니다. 요거는 우리 메모리의 그림 파일에는 이렇게 한 줄 적히게 될 겁니다. 이게 전달이 됐나요? 만약에 로직에서 7.1, 8.3 바뀌었으면 한 줄 더 실행을 시키면은 한 줄 더 밑에 추가가 될 겁니다. 로직에서 타임 변수의 값을 바꾸고 하이트 값을 바꾸고 이걸 한 번 더 실행하면 밑에 한 줄이 더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됐나요? 자, 같은 식으로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읽어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읽어야지 파일 끝까지 데이터를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데이터 파일들이 숫자가 여러 개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쓰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만들 때 끝나는 숫자를 -999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999가 읽히면 파일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방법.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인 겁니다. 특별한 값이 -999 같은 것이 있을 때 끝나는 걸로 해서 그만 읽도록 하자.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데이터 파일을 만들 때
몇 개의 파일을 읽어야 되는지를 카운트를 앞에 해주면은 그 개수만큼만 읽으면 되겠죠. 이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방법, 파일이 끝날 때까지 모든 걸 다 읽을 수도 있겠죠. 이거 세 개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져 있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 테스트 3, read fscanf total number of 9. 자, 이걸 복사를 하시고 이거를 여기에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은 score2.txt를 읽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그래서 score2.txt도 여기 위치에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텍스트 파일. 자, 요게 요 파일인 겁니다. 이게 요 파일인 거고, 자, 요 파일이 프로젝트 폴더에 옮겨졌습니다. 자, 요 파일을 이제 이거 제거시키고 기존 항목 이 친구.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걸 실행시키고 싶으니까 이거를 메인 함수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 그 다음에 실행. 이 첫 줄에 뭐가 있죠? 여기 이 파일에는 6.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읽은 겁니다. 자, 6 처음에 F 오픈으로 score2.txt를 읽으면서 읽겠다 한 겁니다. 자, 이 스코어 파일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별까지가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변수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F 오픈 한 겁니다. F 오픈. 자, 여기까지가 실행이 된 거고, 그것의 결과가 제대로 됐으면은 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파일이 없었으면 널이 반환이 될 겁니다. 요것의 실행 결과가 널이라는 얘기는 이 파일을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널이면 파일을 못 찾았습니다. exit1. exit1은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함수입니다. 요 메인 함수를 여기서 브레이크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요거는 return 1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exit1은 비정상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exit-1 비정상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 파일을 못 읽었기 때문에. 파일을 읽었으면 이 파일을 가지고서 요게 뭐 하는 거죠? 요게 뭐 하는 거죠? 첫 번째 줄을 카운트로 읽어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카운트에 뭐가 들어가죠? 6. 그러면 1부터 6번 계속 정수를 읽어서 스코어로 읽고, 이 스코어가 56, 78, 93, 24, 85, 63 6번 읽고 그 스코어 값을 sum 값에 계속 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sum을 더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카운트로 나누면 이게
제대로 된 실수형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평균이 여기에 찍히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해줘야 됩니다. 꼭 F 오픈하고 F 클로즈를 쌍으로 꼭 맞추셔야 됩니다. F 오픈, F 클로즈. 그래야지 파일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 프로그램이 잡고 있으면 다른 파일이 열거나 작업하기에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F 클로즈를 해주면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이 파일을 쓰지 않겠다고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사용권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다 사용하시면은 분명히 F 클로즈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리턴. 자, 혹시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잘 전달이 됐나요? 지금 이게 뭘 하는지 전달이 되나요?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죠? 6개. 그거만큼 읽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평균 계산한 거. 자, 그 다음에 999가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 이걸 카피를 하시고 프로젝트 폴더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999는 스코어 3을 사용하는 겁니다. 스코어 3 3.txt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 3을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제거를 시키고 기존 항목 fscan 999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3을 열면은 숫자들이 있고 마지막에 999가 있죠. 999가 있어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렇네. 감사. 이거 보이드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언제까지 읽었죠? 이거는 처음부터 스코어를 바로 읽었죠. 이거는 처음부터 56, 78 바로 읽어서 스코어가 0보다 같거나 크면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 999. 마이너스 999가 오면은 끝으로 판단하고 여기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거는 처음에 카운트를 읽지 않고 바로 스코어를 읽다가 스코어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파일에 마이너스 999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기서 종료가 돼서 내려와서 몇 개가 있었는지 카운트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한 개씩 읽을 때마다 1씩 증가시켰죠. 그래서 카운트 6개 평균 찍힌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11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위에 있는 숫자하고 다른 숫자여야 의미가 되겠지. 요거는 미리 파일을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마이너스 999 말고 다른 숫자에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1 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그 끝에 이제 카운트나 그 마이너스 99 없이 읽는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제너럴 엔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score 4. 텍스트. 기존 항목 제너럴 엔드. 자, 스코어 4 텍스트 파일을 읽으면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 자, 이것들을 빌드, 또 잊어버렸네. 이걸 빼고 빌드, 실행.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while문에 뭘 넣었습니까? fscan 파일 포인터 변수 넣고 스코어를 읽었죠. 있으면은 그게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읽혔으면 0보다 큰 숫자가 나옵니다. 제대로 읽혔으면, 한 개 읽혔으면, 제대로 됐으면 1이 반환이 될 겁니다. 1이 반환될 겁니다. 제대로 잘 읽혔으면 1이 반환될 겁니다. 1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읽혔으면 이 로직을 수행하고, 제대로 안 읽혔으면 0이 나올 겁니다. 0. 0 읽혔으면 이 로직을 수행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달이 됐나요? 요걸 수행을 시키면은 1이 발생되는 겁니다. 1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리턴 값을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시키고 while문을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걸 수행한 결과를 요 RET 리턴에 어사인을 하고 그것을 1하고 같은지를 비교를 한 거죠. 제대로 잘 읽혔으면 1이 나올 거고, 하여간 0보다 큰 숫자가,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부에서 찍어보면 1111 나왔죠. 근데 마지막 숫자 63 다 읽은 다음에 없죠. 없는 거를 이제 읽으라고 하면 여기에 리턴 값에 못 읽겠다고 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면 한 개를 못 읽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리턴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로직 사이에 더하기 로직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전달이 됐나요? 이해가 됐나요? 마이너스 1. 자, 순차적으로 56 읽고 78 읽고 63까지 읽었으면 그 다음에 없는 걸 읽으려고 하니까 그것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겁니다. 못 읽었다는 뜻으로. 그거는 fscan 함수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못 읽었으면 마이너스 1. 1. 제대로 읽혔으면 요거의 개수만큼 1이 나올 겁니다. 1. 제대로 익혔으면 1이 나올 겁니다. 그건 fscan 함수의 리턴 값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혹시 또 메모장에 어, 추가하는데 어. 또 다시 빌드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되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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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63 말고 10 추가시키고 저장을 시키고 바로 실행을 시키면은 7개. 바로 7개.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은 그대로 동작하고 외부 파일을 새로운 걸 읽은 겁니다. 이게 전달이 되나요? 마치 우리가 새로 타이핑한 것과 같은 일을 파일에서 읽은 겁니다. 그거는 맞고. 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EOF. 요거는 요 파일이 지금 마지막 끝에 도달했느냐를 물어보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EOF.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요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같은 역할. EOF는 요 파일 포인터가 파일의 끝에 도착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끝에 도착했으면은 참인 걸 반환할 겁니다. 1.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니면은 계속 이것을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예제는 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값을 평균값보다 몇 개가 작은지를 카운트하는 프로그램. 그 데이터 포인터에서 평균을 찾아내는 예제를 했죠. 근데 지금 평균보다 몇 개가 더 작은지를 카운트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3 count less average.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제거, 추가, 기존 항목 less average. 자, 이 친구는 score 4. 이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빌드, 실행. 자, 평균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파일을 클로즈하고 다시 한 번 더 읽은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서 매줄 읽어가면서 평균보다 작으면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그 카운트 된 것을 프린트 해준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여기까지는 평균 계산하는 거 열어서 줄을 다 읽어서 평균을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한 줄씩 다시 읽는 로직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거기 위에 있는 예제 그대로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average죠. average를 여기에 저장시키고 avg하고 스코어 매번 읽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작으면은 카운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프린트.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열었기 때문에 밑에 여기 F 클로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빠져먹었네요. F 클로즈.
F 클로즈를 해야 됩니다. F 클로즈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분?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혹시 질문? 진짜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다 이해가 안 되나? 다 이해가 안 돼서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아, 그래? 자, 요거는 이해가 되나? 뭘 하려고 하는지. 열어서 매줄 읽고 읽혀지면 카운트를 해서 종료시키고 마지막에 다 읽으면 끝나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나?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평균보다 몇 개가 작은지를 알고 싶으면은 이걸 실행시켜서 평균을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거.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이 몇 개보다 이거보다 작은지 몇 개 카운트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서 매줄 읽어가면서 요 값보다 작은지를 카운트하면 되겠지. 요 밑에, 요 사이에 그 로직을 추가시키면 될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나? 이거는 줄을 계속 읽어서 평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근데 지금 여기서는 평균보다 몇 개가 작은지를 찾아내고 싶잖아.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찾아낸 다음에 다시 매줄 읽어서 평균하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지. 그게 이해가 되나? 그 로직이 여기에 있는 이 로직입니다. 다시 읽어서 평균하고 비교를 매줄 읽어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 또 있으면 또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최소값 찾는 거. 최소값 찾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텍스트 파일에서. 자, 여기 텍스트 파일에 숫자들이 쌓여 있겠죠? 최소값을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찾겠습니까? 최소값. 최소값. 매줄 읽으면서 작은 놈을 민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요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로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로직상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게 110보다는 크다라는 가정을 110이 엄청나게 큰 수라는 걸 가정하고 한 겁니다. 110이 엄청 큰 수여서 최소값이 될 수 없다는 가정을 한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첫 번째면 민에 어사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 로직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파일인데, 자, 이건 어떻게 돼 있죠? 파일을 열고 제대로 안 읽혔으면 제대로 안 읽혔다고 얘기를 하고 제대로 읽혔으면 이 로직이 수행이 되겠죠? 매줄 읽어가는 겁니다. 매줄 읽어서 첫 번째 줄이 되면 최소값에 그 값을 어사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교를 해서 작은 것을 민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더 좋은 로직입니다. 아까 거는 아주 단순한 로직, 110이 엄청 크다는 가정하에 된 로직입니다. 자,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목요일에는 실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find minimum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끝나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